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제 1년 국어 수업 관련된 안내부터 간단히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국어 수업이 4시간인데 그 4시간을 선생님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2명이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를테면 국어 A라고 하자. 그리고 국어 B라고 합시다. 국어 A는 전성희 선생님이라는 이제 여성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실 거고, 국어 B를 이제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름이에요. 강태권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6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영상으로 보고 있을 2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에 선생님이랑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는 똑같아요. 전성희 선생님이랑 선생님 둘 다 이거 동일한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니까 교과서는 동일한 거, 똑같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성희 선생님은 2시간 동안, 1년 동안 주로 어떤 내용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부할 거냐면 문학작품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성희 선생님은 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시, 소설, 극. 얘들아, 극문학이라는 게 뭐니?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극문학. 자, 극문학이라는 거는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보고 참고를 하는 대본, 연극의 대본, 이거를 이제 희곡이라고 하거든. 연극의 대본 희곡.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보고 하는 그 영화의 대본을 시나리오라 그래요. 시나리오. 그래서 연극의 대본을 희곡, 영화의 대본을 시나리오라 그러는데 이 희곡이랑 시나리오를 합쳐서 극문학이라고 해. 여러분들이 뭐 배웠겠지. 그 다음 수필.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 뭐 이런 것들. 시, 소설, 극, 수필 같은 이런 문학작품들 전성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1년 동안. 교과서 지금 있는 친구들은 차례 부분 잠깐 보면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요. 차례 부분 잠깐 보면 1단원이 문학의 빛깔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치? 1단원이 문학의 빛깔이라고 돼 있을 텐데 그 부분 1학기 때는 전성희 선생님이 1단원 문학의 빛깔 단원 중심으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보면은 슬픔이 기쁨에게 시고요. 달밤 소설이고요. 하숙군 연극의 대본 희곡이에요. 통곡할 만한 자리 수필이고 요 4작품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전성희 선생님이 1단원이다. 1단원. 교과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이랑 일주일에 2시간씩 문법 공부할 거야. 문법.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지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일주일에 2시간씩 여러분이랑 이제 문법 공부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5단원 다른 언어 생활 단원 선생님이랑 이 단원을 중심으로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 5단원. 그래서 1단원이랑 일단은 1학기에는 얘들아 1학기에는 1단원이랑 5단원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2, 3, 4단원은 선생님이 이 교과서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 4년, 5년 정도 해봤는데 2, 3, 4단원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지가 않더라고. 공부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단원들이더라고. 그래서 2, 3, 4단원은 이제 빼버리고 1단원, 5단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보충 자료를 이제 통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수업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시험도 1학기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요 1단원 그리고 5단원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구체적인 시험 범위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자세히 상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요 문학, 문법
이 두 가지 파트를 여러분이 다 신경 써서 준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 중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거 있잖아. 수능 시험, 그치? 수능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풀어야 되는 이제 영역이야. 문학은 무조건 응시를 해야 돼. 근데 문법은 수능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응시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야. 안 봐도 돼. 이를테면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 2학년 내지 3학년 때 공부할 거야. 이거는 화법, 말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 작문은 글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화법과 작문 과목. 그걸 이제 여러분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은 수능 때 자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다 봤어야 돼. 수능 시험 보는 친구라면 문법, 화법과 작문 전부 다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두 개 다 풀 필요가 없이 수능 시험에서 나는 문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거야. 화법과 작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선생님이랑 문법 공부를 이제 잘 한번 해보고 수능 보기 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아주면 뭘 알아야 이제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자, 이러하고요. 일단은 무슨 1년 동안의 어떤 수업 진행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시험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이를테면 1학년 때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해 주면은 좋을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내용은 지금 학기 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봐야 확 와닿지 않을 거야. 뭔가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고 입학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때 좀 천천히 선생님이 안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이야기를 많이 해보자고요. 자, 간단히 이제 안내할 거는 됐고 간단히 수업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5단원 관련된 내용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교과서는 일단 덮어도 돼, 얘들아. 교과서는 덮어도 되고 선생님이 만든 그 프린트를 좀 나눠드릴게요. 보조 인쇄물을. 갖고 나서 한번 보시면은요. 프린트 위쪽 보시면은요. 자, 의문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의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의문. 이 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제 문법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굳이 왜 만들었냐면은 교과서가 있는데 당분간은 이 프린트로 수업 진행할 거야.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중학교 때 배웠어 한번. 그치? 기억나는 친구 있을 거야. 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우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 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때 일부 내용을 여러분이 배웠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만한 내용이 싹 빠져 있어. 그래서 교과서를 딱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좀 체계적이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교과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만한 내용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의문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조금씩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려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체계적이지가 않아. 이 교과서가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좀 빠져 있는 내용을 보충하다 보니까 이제 프린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당분간은 선생님이 만든 이 프린트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만 이제 해보자고요. 시작 정도만 해놓자고. 시작 정도. 자, 일단은 이제 프린트 보면 얘들아 위쪽을 보면 가, 의문, 그리고 의문이라는 게 뭔지 뜻풀이가 돼 있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얘들아 의문이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 의문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고, 의문의 뜻풀이에는 밑줄을 좀 치면 좋을 것 같아. 의문의 뜻풀이에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여기 밑줄까지 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쓸 건 없어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펜 놔도 돼. 펜 놓고 선생님이 이제 의문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할 건데, 칠판에 뭔가를 막 쓰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안 적어도 돼. 내가 칠판에 쓰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동시에 막 따라서 받아서 적으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정리가 막 엉키게 될 거야. 굉장히 안 예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막 쓰면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 쓸 거 없으니까 그냥 잘 봐주기만 하고 잘 들어주기만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겠는 친구들은 좀 대답도 좀 해주고 그렇게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예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다시 잘 정리를 해줄 거니까, 예쁘게 정리 다시 해줄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복습할 겸 이번 시간에 쓸 거 없고 그냥 가만히 보고 듣고 대답을 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쓸 거 없어요 전혀. 자, 그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뭐 어려운 표현 같지만 별거 아니야. 자,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는 거에, 이 말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야. 이 말이라는 걸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가장 작은 단위, 그게 의문이야. 그럼 한번 쪼개보자고. 말 하나를 같이 쪼개보자고 여러분이랑 선생님과. 송곡고등학교라는 송곡고등학교라는 말을 한번 쪼개보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자, 쪼개보면은요 일단은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곡이라는 우리 학교 고유의 이름과 고등학교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그치? 송곡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라는 단어 다시 한번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등급을 나타내는, 높은 등급이라는 어떤 등급을 나타내는 고등이라는 단어, 그리고 학교라는 단어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송곡, 고등, 학교 이 각각의 단어를 다시 한번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한 글자 단위로. 송이라는 글자, 곡이라는 글자, 고라는 글자, 등이라는 글자, 학이라는 글자, 교라는 글자로 다시 한번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송곡고등학교라는 말을 6개의 글자로 쪼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한 글자 단위로 생각을 해보죠. 아, 그러면 송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송이라는 글자는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선생님이. 송이라는 글자는 어떠니? 한 번 더 쪼갤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쪼갤 수 있다. 자, 송이라는 글자를 한 번 더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니?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그거 정답이거든? 좀 얘기 한 번만 해주라. 시읒, 그치? 시오. 그 다음에 오, 그치? 그 다음에 이음으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 복이라는 글자는 기역 오, 그 다음에 기역. 고라는 글자 기역 오, 등이라는 글자 디귿 이음, 학 히읗 아 기역 교 기역 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쪼개놨는데, 이렇게까지 쪼개놨는데, 자, 그러면은 보자. 우리가 쪼개 그 결과물
시옷, 이응, 기역, 디귿, 이응, 히읗, 기역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자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자음이라고 그러잖아. 요 이런 것들 합쳐서 다 뭐라고 불러요? 모음이라고 그러잖아. 자, 쪼개서 일단 자음과 모음이 될 때까지 쪼갰는데 여기서 자, 이 시옷까지 생각해보자. 이 시옷이라는 자음 한 번 더 쪼갤 수 있니 없니? 여기서부터는 자음과 모음의 단계에서부터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그치? 여기서 한 번 더 쪼개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버려? 글자가 말이라는 게 완전히 파괴돼 버리잖아. 물론 쪼갠다면, 시옷을 쪼갠다면, 이걸 쪼갠다면 뭐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지. 쪼갤 수는 있는데 말이라는 게 파괴돼 버린단 말이야. 자, 근데 의문이라는 건 뭐다?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단위야. 무엇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에서 한 번 더 쪼갤 수는 없다 이거야. 말이라는 게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들아, 송곡고등학교라는 말을 쪼갰어.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쪼개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남는 게 딱 두 개가 남아. 뭐랑 뭐가 남아? 여기서부터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뭐랑 뭐가 남았니? 자음이랑 모음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자, 오케이.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는 것의 말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이거구나. 뭐구나? 말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이거랑 이거구나. 자음이랑 모음이구나. 오케이. 의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일상에서 마구 쓰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그냥 의문이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의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문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봐라, 의문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자음과 모음 얘기하는 거고, 자음과 모음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음과 모음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음과 모음 두 개를 딱 떠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합니다.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음이랑 모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고. 쓸 거 없어요, 오늘은. 다섯 개의 글자 선생님이 칠판에 썼는데, 한번 읽어주자, 같이. 한 번만 읽어줘. 오케이. 다섯 개의 글자를 썼는데 자음과 모음의 구성이 똑같다 보니까 시오 더다 보니까 소리가 다 어떠니? 똑같아. 소리가 같다는 건, 기본적으로 소리가 같다는 건 이 다섯 개가 무슨 말이라는 거다?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거 다섯 개의 글자 썼는데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지? 자,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은 17년 동안 모국어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라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든 공부를 뭐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았든 누구든 한국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 이 다섯 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서로 똑같은 말들이지만 딱 하나만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주면 이 다섯 개에서는 다 다른 말이 돼버려. 소리도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뜻도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뭐 하나만 딱 다른 거 집어넣어주면. 받침에 자음을 쓰니 모음을 쓰니, 우리 국어에서는 받침의 글자에 받침에. 자, 오케이. 받침에 자음 하나만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주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리잖아. 그치? 자, 이를테면 이음을 넣어주면 성이 되고요. 미음을 넣어주면 성, 니은을 넣어주면 선, 리을을 넣어주면 설, 피읍을 넣어주면 서피 된단 말이야. 완전히 다른 말이죠. 소리도 달라지고, 그지? 성, 설, 석, 소리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여러분이 밑줄 친 내용이 이거야. 자, 밑줄 뭐라고 쳤니? 의문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근데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밑줄 친 거야. 보충 설명.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과, 그지? 봐봐 얘들아. 이 말과 이 말이 이 말이 서로 다 다른 말이라는 거. 얘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게 이거 하나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가 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 다른 말이라는 거, 그지? 뭐 하나가, 딱 뭐 하나가. 받침, 자음, 그지? 자음 하나가 얘가 다른 말이라는 걸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이 말과 저 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표시해주는,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음은, 우리 한국어에서는 음은 첫 번째 자음이 있구나, 자음.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쉬운 니은을 5개를 써볼게요. 자, 5개의 쉬운 니은을 썼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자음 모음의 구성이 똑같아. 쉬운 니은, 쉬운 니은, 쉬운 니은, 쉬운 니은, 쉬운 니은.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은 이 5개의 쉬운 니은은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 5개의 쉬운 니은에 딱 하나만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주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5개의 쉬운 니은은 완전히 다른 말들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뭐 하나만 딱 다른 걸 집어넣어주면? 모음, 오케이. 이를테면 아를 집어넣어주면 산, 오를 집어넣어주면 손, 어를 집어넣어주면 선, 우를 집어넣어주면 순, 이를 집어넣어주면 신이 되죠.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그치? 산, 손, 선, 순, 신, 소리 자체가 달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뜻의 말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 우리 국어에서 이 말과 저 말이 서로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두 번째, 뭐가 있다?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모음이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기억을 해주면 오늘의 수업 목표의 한 95%는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해. 우리 국어에서 음은이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을 떠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쪼개지지 않는 말의 단위이자 이 말과 저 말이 뜻이 다른 말이라는 것, 저 말과 이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자음과 모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참고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고치고 잘 나오겠니? 고마워. 자, 근데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더 해보자, 얘들아.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눈, 말, 밤, 벌.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두 개의 눈이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의 구성이 똑같아요. 니은, 우, 니은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 그치? 얘도 눈, 소리가 똑같잖아. 아, 가끔씩 어떤 경우도 있구나. 자음과 모음 가지고는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뜻이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구나. 그치? 자음과 모음의 구성이 똑같은 경우에. 근데 이 두 개의 눈은 서로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일 수도 있잖아. 이를테면은 하나의 눈은 어떤 눈일 수가 있어? 겨울에 하늘에서 막 내리는, 지난 주말에 지난 연휴에 이 강원도 쪽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강원도 쪽에 뭐 여행을 가시거나 일하러 가신 분들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그 눈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 일부로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서로 분명히 다른 말인데, 의미가 뜻이 다른 말인데 자음과 모음 가지고는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게 구별이 안 돼. 그치?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별할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응? 분명에 맞게 판단을 할 거야, 요새는. 자, 규칙이 있어. 이런 경우에 이 두 개의 말이, 이 두 개의 표현이
서로 다른 말이다. 뜻이 다른 말이라는 걸 표시하는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 왜 모를 거냐면 일상에서 전혀 쓰지 않거든. 전혀 안 써 일상에서. 자 뭐냐면 이런 규칙이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길게 발음을 하자.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길게 발음을 해서 이 두 개의 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을 하자. 하나를 이를테면 눈 좀 길게 발음하자 이거. 말, 밤, 벌 좀 길게 발음하자 이거야. 그리고 길게 발음하는 단어는 오른쪽에 글자 오른쪽에 점을 2개를 찍어서 이게 길게 발음해야 되는 말이라는 걸 표시를 하자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 쓰니 안 쓰니? 안 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이거를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눈이라는 걸 좀 길게 발음하면 이제 스노우가 되는 것이고 쓸 필요 없어요. 오늘은 쓰지 마세요. 짧게 발음하면 아이가 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걸 길게 발음하면 이제 언어로서의 말. 짧게 발음하면 홀스가 된다 이거야. 동물. 밤이라는 걸 길게 발음하면 여러분이 가을에 맛있게 먹을 그 열매. 짧게 발음하면 이제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나이트를 의미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야. 벌을 이제 좀 길게 발음하면 곤충이 되는 거고 짧게 발음하면 죄 지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딱 요것만 기억하자. 요건 기억해야 돼. 아,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게 구별이 안 될 경우에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구나. 무엇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구나. 이 말과 저 말이 서로 다르다는 거. 소리의 길이. 그러면 자 소리의 길이도 우리 한국어에서 무엇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음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구나. 소리의 길이.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음운이라는 걸 아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요런 것들도 음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일단 자음과 모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 더 보자. 여기까지만 보면 돼 얘들아. 4개야 4개. 우리 국어에서의 음운은 4개라 하나 남았어. 하나만 딱 써보자. 하나만. 자 이번에는 2개의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을 보자고요. 이번에는 2개의 밥 먹었어요. 자, 이 2개의 밥 먹었어는 자음과 모음의 구성이 같기 때문에 소리가 똑같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서로 다른 말일 수가 있어. 근데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자음 모음 가지고 소리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도 구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를 좀 길게 발음을 하고 하나를 좀 짧게 발음을 해보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하나를 길게 발음하고 하나를 짧게 발음한다고 해서 하나를 길게 소리내고 하나를 짧게 소리낸다고 해서 이 2개의 말이 서로 다른 말이 되냐 이거야. 맞니 아니니? 근데 이거 다른 말일 수가 있지. 하나는 어떤 말일 수가 있니?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말, 그지? 하나는 밥 잘 먹었다고 대답하는 말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일상에서 어떻게 구별해 이거? 물어볼 때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끝을 높게 올려. 그치? 그래서 의문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는 걸 표시를 한단 말이야. 대답하는 경우에는 밥 먹었어. 끝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거나 내려. 그치? 끝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거나 내려서 대답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잖아. 아, 자음과 모음으로 이 말과 이 말이 다른 말이라는 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소리의 길이로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에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구나. 이 말과 이 말이 다르다는 거. 소리의 높낮이. 그렇죠. 이 말과 저 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해 주는 거니까 소리의 높낮이도 우리 한국어에서 무엇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다? 음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한국어에서의 음운은 이제 4가지인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음 모음. 요거는 이제 참고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 국어에서 한국어에서 의문이라고 보는데 자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의문이야. 의문인데 그 중에서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과 모음은 자음, 모음이잖아. 음은 중에서 음이야. 음의 역할을 자음, 모음이 담당하는 거야. 얘네를 자음, 모음, 음소라 그래. 음소. 음소라는 거 자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예요. 자음과 모음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리 자체로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해준다. 자음, 모음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말이라는 게 구별해준다. 소리로 구별한다. 다른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음소라고 불러. 소리 자체로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해주는 요소. 얘네는 음운 중에 운을 담당하는 애들이야. 운이야 얘네가.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낮이다. 운소야, 운소. 운이라는 게 느낌, 분위기를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느낌과 분위기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운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있다 여기. 너무 멋지다. 너무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거를 운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얘네는 길이와 높낮이라는 거는 뭔가 분위기에 대한 거잖아. 느낌에 대한 거잖아. 소리의 길이와 소리의 높낮이는 의문은 의문인데 느낌과 분위기로 이 말과 저 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구별해주는 요소다. 그래서 운소라고도 불러. 운소. 정말 하나만 더. 자, 자음과 모음, 음소. 얘네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자음 모음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선생님이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해서 손으로 잡아서 뜯어서 지워봐라. 이거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쓴 자음 모음. 손으로 잡아서 뜯어서 지워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쉽게 생각하자. 너무 깊게 생각하자. 할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내가 해볼까? 아니 잡아서 지우면 되잖아. 따라 뜯으면 되잖아. 지우면 되잖아. 잡아서 지워버릴 수 있어. 자음과 모음은. 오케이? 잡아서 지워버릴 수 있어.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잡아서 지워버릴 수 있다. 잡아서 뜯어버릴 수 있다. 잘라버릴 수 있다. 어려운 말로 분절시켜버린다. 분절. 분해해버리고 잘라버릴 수가 있다. 이거야. 얘네를 잡아서 잘라서 분해버린 거 보여드렸어요. 분절의문이라고도 부르고 분절의문. 근데 얘들아 느낌과 분위기라는 건 뭔가 막 잡아서 잘라버리고 분해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 느낌과 분위기라는 거는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낮이. 운소는 자 운소에 해당하는 애들은 잘라서 분해해버릴 수 없는 애들이다. 없는 의문이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고도 불러. 비분절 의문이라고도 불러.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의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면 여기까지고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기 좋게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쓰면서 복습할 겸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때 이쁘게 옮겨 적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눈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고생 많으셨어요.